오늘은 2시간을 걸어서 만나는 올라 푸드트럭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나왔는데 도로가 옆을 그냥 일직선으로 쭉 왔는데 진짜 벤치도 하나도 없고 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푸드트럭은 정말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콘네츠하고 계란 2개. 얘는 어제 사놓은 레드불.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오늘은 출발한 데도 그렇고 이름이 길어서, 오늘은 까리온 로스 콘데스에서 테라딜로스 데 로스 템플라리오스 라는 곳까지 27km 정도 걸어갑니다. 오늘은 벌써 2시간을 걸었는데 아침에. 오늘은 형하고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뜰 시간이 됐는데 구름도 많이 끼고 나중에 비도 올 거라고 합니다. 천천히 먹고 걷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에 있는 것도 좀 비우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 달이 찍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해가 떠야 할 시간인데 해는 안 뜨고 저렇게 달이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지금 시간이면 달이 진져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아침 8시 반인데 앞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아마도 오랜만에 비를 맞고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가 안 뜨니까 춥습니다. 지금 기온이 한 12도, 13도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황량해가지고 바람 같은 걸 막아줄 것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걸어오는데 저 푸드트럭을 만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벤치 하나 없습니다. 벤치 하나. 이 나라 사람들도 참, 이 나라 보면은 순례자들한테 보면은 정말 진심입니다. 순례자들한테 뭔가라도 혜택을 주려고 그러고, 순례자들을 우대하고 존중도 해주고. 그런데 길 하나에만큼은 좀 더 이쁘게 닦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편의시설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어떻게 2시간 동안 걸어오는데 벤치 하나 없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솔직히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만난 푸드트럭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뭐 배불러가 먹기 싫어도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파서 들어가지만은 카페인도 생각나고 탄산도 생각나고. 오늘은 가는 길에 마을도 없고 먹을 데도 없다고 해서 먹을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카페 꽃내처랑 삶은 달걀 2개만 사 먹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다른 것도 사 먹었겠지만은 배낭에 먹을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만 사고 배낭에서 꺼내가지고 먹었습니다. 배낭을 빨리 비워야지. 먹을 거 좀 쌌다고 배낭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아픕니다. 벌써부터 어깨가 아프면은 안 되는데, 적어도 5시간은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2, 3km 걷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을에서도 그냥 한 2km 떨어 있다면 그냥 걸어갔다 옵니다. 걸어갔다 오면 1시간이네. 1시간인데. Hola, buen camino. 여기는 지나치거나 마주치면은 그냥 buen camino 인사합니다. Buen camino. 저분들은 어제 같은 알베르게에서 잔 분들 같은데, 어제 정말 잘 잤습니다. 산타클라라라는 알베르게인데 원래 수도원이었고, 뭐 거기 지키시는 분이 9유로짜리 도미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처음에 뭐 25유로짜리 싱글룸부터 얘기하길래 난 그냥 싱글룸 들어가가지고 잔다. 그래 싱글룸 주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싱글룸 달라고 했는데 25유로짜리 싱글룸 치고는 최고였습니다. 방 안에 샤워실 하고 화장실 다 있고 너무 편하게 샤워도 하고 잠도 자고 짐도 일찍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푸드트럭에서 좀 쉬었다 가니까 진짜 살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아침 6시 20분에 출발했고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지금 3시간 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9번 길도 아니고 일직선에 밀밭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벤치도 없고 마을도 없고 다행히 중간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었지만은
그냥 쭉 뻗은 일직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야, 올라, buen camino. 점프를 한다는 거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음 마을로 그냥 바로 이동해 버리는 걸 말합니다. 저는 저 혼자 그냥 걷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저 끝에 사람이 보이는데 그냥 어두운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네?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자, 끝에 저기 한 1km 정도 가면은 약간의 오르막 한 2m 정도 올라가나요? 약간의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그 양옆으로는 여기서 석양이 지는 걸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례자가 여기서 석양을 본다면은 대략 난감입니다. 낭패입니다. 다음 마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노숙해야 됩니다. 노숙. 아니면은 마을로 가더라도 너무 늦게 도착하면은 체크인을 안 해줍니다. 일하는 아저씨가 없습니다. 후. 방금까지는 너무 지루해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왔는데, 보통 제가 힘들 때 한 12시 정도 됐을 때 음악을 듣는데, 출발한 지 한 5시간 이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출발한 지 3시간 반 조금 더 지났는데, 안내 책자에 되어 있는 대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가야지. 이거 참. 오늘은 형과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가자.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형은 보면은 좀 키도 작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귄 것 같지도 않고 친한 친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살 차이 형이다 보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많이 싸우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덩치가 커도 형이니까 그냥 제가 맞았습니다. 뭐 형한테는 대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때리면 맞고 막 그냥 그렇게 지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방을 썼고 중3 때 다른 방을 썼는데, 그 이유가 내가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해요. 불 끄라고. 에이씨.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조그만 골방으로 옮겨가지고 그 방에서 따로따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형하고도 그렇게 특별한 추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자전거 한 대가 있어가지고 주말이면은 그 자전거 한 대에 둘이서 타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어릴 때 같이 겨울에는 집에서 부루마블 게임하고 그런도 뭐 여행 가본 적도 없으니까 여행 가본 적이 없네요. 뭐 같이 수영장 가는 정도. 그러다가 형이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군대 형이 죽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형이 나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치킨 양념통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념통닭을 시켜놓고 소주를 같이 한 잔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는 형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잔씩 먹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형이 그렇게 힘든 줄.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형 참 밉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집안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쇼크로 만성신부전증을 얻으셨고, 그리고 일도 안 하시고, 그래 어머니는 아버지 병 수발한다고 고생하시고, 형이 왜 그랬는지 좀
우리를 생각 좀 해주지. 남은 사람들 생각 좀 해주지. 근데 이제는 형을 이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해를 못해준 내가 밉습니다. 그때 형을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하고, 그때 왜 술을 먹자고 했는지 이야기라도 좀 나눴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다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진짜 형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 또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형을 가슴에 묻고 있겠죠. 그는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형, 잘 가. 내가 미안하고 사랑했다, 형아. 한 마을에 바에 들렀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뒤로 뭐 아무도 없습니다. 형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형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냥 자살하면 그냥 단순 자살로 처리해버리고, 군에서는 특별한 위로 절차도 없고 그냥 일반 화장을 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재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그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일주일 전에 조사가 끝났고 그 조사관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고참에 가혹행위, 금품 갈취가 있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국방부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그 사망 원인을 변경을 순직으로 변경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한 5,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형을 이제는
잘 떠나보내겠다, 마음속에서 잘 떠나보내겠다 하는데, 그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 보내줄 수 있게, 더 잘 보내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지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형 조만간 우리가 다시 만나겠지. 만날 수 없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형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는 않을게. 내가 미안했다 형아, 사랑한다 형아. 그리고 여동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동생은 1살 차이라서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 맨날 싸우고 뒤집어먹고 그러다가 여동생이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특별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교류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뭐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 매제가 LG전자에 다니는데 인도 공장의 주재원으로 몇 년 가 있었고 돌아와서는 서울의 본사에 있었고 또 브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잘 마주칠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여동생 자식이 딸 아들 2명 있는데 큰 딸은 공부를 잘해서 홍콩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의 유명 컨설팅 회사에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 있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홍콩에서 졸업식도 못 하고 한국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수료식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학위수여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홍콩을 못 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똑똑하니까 영어 잘하고 중국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니까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들도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동생은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저하고의 친분 관계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계속 어머니하고 애틋한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